여러분, 우리도 집 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기당했던 경입니다. 네, 오늘은 조금 예전 뉴스를 볼게요. 3월 29일 날짜인데, 자, 2억대 빌라, 30대, 자, 이 둘이 전세 사기꾼 먹잇감이다 해요. 자, 2억대 빌라면 엄청나게 부담되진 않아요. 막 완전히 막 진짜 꿈을 못 꿀 것 같은 그런 집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40대 분들, 50대 분들이야 경험 많겠지만, 이 30대 분들, 신혼부부, 그다음에 청년들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년 전 도장 찍은 날, 난 전세 사기 당했다. 당한 사람이 나보다 뭐 이제 바지 사장에다 대포폰까지 동원하고, 자, 세입자 등록하는 전세 사기의 진화에 대해서 한번 뉴스를 볼게요. 자, 사기는 모르면 당한다라고 하죠. 사실 사기 당하는 분들이 주위에서 바보 같은 놈 이렇게 하는데, 이거 저도 옛날에 당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채널 만들었는데 이거 당할 뻔했지만 이거 알아도 당합니다. 이게 절대로 이게 바보라서 당한 게 아니라요. 뭐 등기부 등본이라든가 뭐 전입신고를 했었어야지. 막 주위에서도 이런 말 할 수도 있는데 이거 둘 다 해도 전세금 못 돌려받을 수도 있어요. 볼게요. 자, 두 번 올리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멍청해서 당했다. 예? 뭐 똑똑한 사람은 뭐 못 당한다 하는데 똑똑한 피해자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자, 모르면 누구나 당한다고 합니다. 요 전세 사기에 대해서 좀 내용을 볼게요. 자, 30대 사회 초년생, 2, 3억대 빌라 전세, 요거에 속한다면은 조심해야 됩니다. 야, 이 빌라도 조심해야 돼. 빌라, 특히 빌라 더 조심해야 돼요. 어리숙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2, 3억대는 이제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적당한 액수고 30대는 인생에 있어 가장 처음 이 돈을 목돈을 지출하는 경우가 많아서 빌라 전세일수록 시세 파악이 어렵습니다. 또한 신축 빌라일수록 조금 더 시세를 파악하기 어려워요. 제가 당했을 뻔했던 게 이 신축 빌라였습니다. 자, 이 허그 제가 말씀드렸죠. 전세 보증 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나 돈 1억, 2억 이거 절대 잃고 싶지 않아. 보험 들래? 할 수 있지만 이것마저 못 돌려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사고 건수가 2,800건 정도 되죠. 자, 30대가 50%예요. 그리고 세입자들 떼인 전세금 규모도 거의 2, 3억 정도. 이 정도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만큼 그 가격대가 사기가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현황도 전세 사기가 2030 빌라 세입자들에게 집중되고 있어요. 그래서 허그가 대신 갚아준 경우가 3건 이상, 미회수금 2억 원 이상인 임대인 미반환 사례를 분류한 것인데, 자, 2116건 지난해에서 68%가 20, 30대였어요. 그리고 피해 보증금 액수도 전체 피해액의 67%. 그러니까 2030이 많이 당했다. 이 얘기예요. 뭐 주위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야, 너네가 멍청해서 당한 거야. 그럴 수 있지만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 서울 강서 화곡동 양천구 신월동에 좀 빌라가 많아요. 이거 예전에 그래서 그 PD수첩에서 다뤘었거든요.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PD수첩 한번 꼭 보세요. 이거 진짜로 저도 당해봐서 아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사고 건수다 30대 피해자, 30대 피해액이 절반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밑에 내용을 보시면 자, 뭐, 이 통계에 잡힌 피해자는 나은 편이라고 하네요. 이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 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더 어렵습니다. 자, 등기부등본 확인했다. 전세집 들어간 서현씨. 자, 뭐, 그날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이 있는데, 자, 정규직으로 취업해서 뭐 독립전신. 그래서 2억 8천만짜리 전세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파주 역세권 빌라 신축이었습니다. 근데 그 밑에 내용을 좀 더 볼게요. 그래서 인터넷 정보를 검색했는데 자 담보가 있는지 없는지 등기부등본도 살폈대요. 깨끗해요. 근데 11월 전세 만기에 다가오면서 전 집주인이 연락이 안 닿대요. 그래서 다시 등기부등본 떼보니까 집주인이 바뀌어 있었죠. 그래서 그 집주인 바뀐 집주인 찾아 나섰는데 자 못 찾았어요. 달동네인데 몰랐대요. 자기가 집주인이라는 것도 몰라요. 그래서 이거 코로나 생활지원금 주겠다 해가지고 공무원이 인감하고 이 주민등록번호를 전했을 뿐 이제 이 사람도 이 바뀐 집주인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명의만 빌려준 거죠. 그래서 보증금 돌려줄 돈이 없어. 나 몰라. 이렇게 배째는 거죠. 그래서 이 허그가 대신 갚아줄 수는 있어요. 이 보증보험에 가입을 했다면. 근데 이게 지금 엄청 건수도 늘어나고 금액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점점 더 해주기 힘든 상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30들이 많이 힘들고 있죠. 자,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저 아파트 당첨됐어요. 전세 빼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한번 볼게요.
자, 요거 법조인들이 얘기했을 때 사회초년생처럼 사기꾼의 표적이 되기 쉬운 조건이 또 하나 나옵니다. 신혼부부죠. 신혼부부가 또 전세 대출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2억 1천짜리 전셋집에서 신접 살림을 차렸는데 만료 1년 앞두고 아파트 청약이 됐대요. 너무 좋죠. 그래서 이사 나가겠다고 하니까 집주인이 기간이 남아서 보증금을 바로 빼줄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얼마 뒤 내가 그 집을 샀다는 새 주인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새 주인이라는 사람은 자 사위인 내가 산 집인데 실거주하실 장모님 명의로 해뒀다. 내가 진짜 집주인이 나랑 얘기하면 된다. 이사 날짜에 낮춰서 보증금을 빨리 빼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기부 등본에도 집주인 명의가 장모님이라는 사람 이름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부터 나오죠. 이사비 줄게. 이틀 일찍만 나가줘. 그래서 새로운 요청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세입자 신혼부부인데 도배랑 청소할 날짜가 필요해가지고 먼저 짐을 빼고 비밀번호도 알려달라고 했대. 이틀 먼저. 그래서 이사비 200만 원을 준대요. 아 솔직히 이거 200만 원 준다 그러면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같은 신혼부부 처제 공감이 같다. 이사비도 준다. 그러니까 손해볼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는 날까지 이삿짐 일부를 집에 놓아두는 조건을 더해서 새 주인 요구를 들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 돈도 안 들어오고 연락도 끊겼어요. 그래서 장모님이라고 들었던 그 이름은 저 내 사위가 아니야. 나는 10% 수수료 준다고 그래가지고 이름만 빌려줬어. 이런 건이에요. 그래서 수수료도 못 받고 보증금도 줄 돈도 없다. 배째라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 보증금 돌려받지 못해 당첨된 아파트 계약금을 내지 못했다. 뭐 이렇게 됐습니다. 당첨이 취소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새 세입자가 전입신고했고 이제 쫓겨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위가 했던 사람도 가짜 집주인이 들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증금이 줄 능력이 없는 명의만 새 집주인이 2년 뒤 생길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그래서 최근 이런 사기가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뭐 대포폰까지 등장한다고 합니다. 뭐 이런 거는 정말 막기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그러냐? 자, 등기부등 확인했어요. 공인중개사 통해 집을 얻었다. 사기 당했다고 합니다. 뭘 더 했어야 될까? 근데 이제 전세 사기 패턴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집주인 명의자가 마치 네임드 사기꾼처럼 일부 법률 사무소 간에 공유되고 이 이름을 중심으로 피해자들이 모여 집단 소송을 준비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를 공유한 사기 패턴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이거 알아도 사실 막기 어렵습니다. 자, 계약 당일에 용자 없는 깨끗한 등기부 등본을 보여줘요. 그리고 계약을 했어요. 좋다. 오케이, 괜찮아. 계약을 했습니다. 오케이 하면은 계약 후에 노숙자 등 다른 사람한테 명의를 변경해요. 이런 노숙자들한테 한 100에서 150 정도? 뭐 이것보다 더 많이 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주고 이름만 빌려주세요. 뭐 이제 주민등록증이랑 이제 뭐 그런 거 인감도장 이런 것만 주세요.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달아납니다. 전세 만기일에 이제 돈 없는 바지 사장만 남기는 거예요. 이 사람만. 이 사람이 뭐 돈을 주겠습니까? 그냥 배째라 이겁니다. 뭐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뒤 또 다른 빌라를 사서 세입자를 받는다. 이게 계속 반복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대충 진행한다면 될 것 같고 그거는 이제 뭐 쭉쭉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보통 이게 이 시세를 속여가지고 매매가보다 비싼 전세 보증을 받아가지고 차익을 남겨요. 그래서 전세가 엄청 오를 때 매매가보다 높은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를 알기 어려운 빌라 전세 사기가 유독 많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소송하면 된다. 저도 소송까지 갈 뻔했는데 그 전에 다행히 됐습니다. 자, 소송하는 것도 이 비용도 또 만만치 않아요. 근데 이거는 여기 지금 뉴스에 나오진 않는데 최대한 여기까지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신축 빌라 조심하셔야 되고요. 빌라는 웬만하면 선택 안 하고 싶지만 빌라를 하셔야 된다면 신축 빌라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명의를 확인하는데 그 웬만하면 본인을 만나는 게 좋아요. 그 집주인이 뭐 사정이 있어가지고 뭐 다른 사람 할게요. 뭐 이렇게 하거나 뭐 공인중개사가 뭐 이거 나만 하면 뭐 나만 믿고 나한테 돈 보내면 돼. 이런 거 절대 거르시고요. 등기부등본 일단 확인을 해보시되 웬만하면 집주인 본인하고 만나는 게 좋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명의 잘 확인하시고 등기부등본 잘 확인하시고 신축 빌라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 매매가랑 전세가가 얼마가 차이가 나는지 무조건 알아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이 잘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 시세를 잘 보셔야 되고, 이 매매가와 전세가를 물어보든지, 뭐 그런 식으로도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 계약하는 당일에도 등기부등본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등기부등본 뽑고 전입신고도 바로바로 하셔야 되는 거는 잊지 않으셔야 되고요. 이건 무조건 기본인데, 이걸 해도 사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뭐다? 신축 빌라인 거 좀 의심하셔야 되고, 명의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계약자 뭐 이제 명의를 하는데 이 사람한테 집주인한테 돈을 보내야 되는데 가끔 뭐 집주인이 아는 사람한테 보내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절대 믿으시면 안 되고, 만에 하나 뭐 그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믿고 거르는 게 마음이 덜 찝찝합니다. 그다음에 매매가 전세가 한번 인터넷을 알아보시든가 아니면 직접 공인중개사나 집주인한테 물어보셔도 쪽팔린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